전위에서는 공을 가장 빠르게 만나는 그런 위치인 만큼 내가 길목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으면 중간에서 스타트를 하려면 이 직선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이 각도 안에 내가 이 중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압박을 잘 했는데 도망가 버리니까 이거 때릴 수 있는 공인데 자세가 안 나오거든. 마용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용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이 전위에서 공이 날아오는 이 길목을 미리 지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위 위치 선정 방법입니다.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전위 앞에서 이 지나가는 공을 잡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길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놓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위에서는 공을 가장 빠르게 만나는 그런 위치인 만큼 내가 길목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으면 이 새는 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길목을 잘 지켜서 이 공을 잘 잡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트 앞에만 오면 그렇게 지나가는 공만 쳐다보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죠?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네트 앞에서 거미손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가보시죠. 마용 TV. 복식 경기를 하다 보면 이 공의 위치나 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전위에 서 있어도 이 위치가 수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위치를 쓸 때는 공이 나한테 올 확률이 높은 곳에 미리 위치함으로써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어야 공을 치기가 쉬운데 전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가운데 정중앙에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트너가 후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파트너가 공격을 하는 위치나 이 공의 방향에 따라서 나의 위치도 바뀌어줘야 되는데 항상 여기 중간 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서가지고 파트너가 왼쪽에 있어도 가운데, 오른쪽에서 공격을 해도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공이 내 쪽으로 이렇게 오지 않는 이상은 공을 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황에 따라서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공을 잘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위에 들어와서 위치를 잡을 때 이 공이 파트너 우측편에 떴잖아요. 우측에 뜨면 이 중심에서 살짝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파트너가 우측에서 공격을 한다, 살짝 우측으로. 자, 반대로 파트너가 왼쪽에서 공격을 한다, 그럼 살짝 왼쪽으로. 파트너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내가 포지션을 조금씩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트너가 우측에서 때린다, 우측으로. 왼쪽에서 때린다, 왼쪽으로. 자, 이렇게 포지션을 이동을 해주는 이유는 보통은 후위에서 직선 공격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위치를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후위에서 공격을 할 때 무분별하게 대각 코스로 치다 보면 파트너가 대각을 치고 빠지는 공에서 이 사람이 절로 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은 직선으로 공격을 많이 해주고 이 전위 사람은 공이 가는 위치를 조금 더 집중해서 커버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이 보통 우측에 있으면 살짝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파트너가 직선으로 때릴 거라는 생각하에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전위는 공하고 가장 빠르게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빨리 잡지 않으면 이 직선공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스매싱을 땅 때리고 공이 이렇게 새는데 이 직선공은 빠르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스타트를 하려면 이 직선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파트너가 공을 치는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해서 준비를 해준다. 지금 파트너가 친 게 아니고 파트너가 치기 전에 미리 위치를 이렇게 잡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트너가 실적으로 이제 스매싱이라든지 이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공격을 하면 나는 전위에 있다가 이 파트너가 공을 어디다가 쳤냐에 따라서 순간적인 움직임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파트너가 공을 어떻게 쳤냐에 따라서 이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가 우측에서 이제 스매싱을 때릴 거예요. 이제 스매싱을 어느 방향에 때리냐에 따라서 제가 전위에서 위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측에서 파트너가 때리니까 내가 이렇게 반발 정도 일로 왔죠. 그런데 파트너의 스매싱이
약간 저기 사이드 코스 저쪽으로 갔어요. 저쪽으로. 상대의 깊숙한 곳 사이드로 갔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쪽 사이드로 왔을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직선 쪽으로 한 번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이렇게 때린과 동시에 조금 더 붙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이 가는 방향 쪽으로 제가 조금 더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공이 일로 오면 조금 더 이렇게 공이 오는 방향대로 조금 더 이렇게. 자, 그 이유는 공이 사이드 코스로 갔기 때문에 이 공이 날아오는 각도를 제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치는 이 각도가 저기 사이드에서 한 요만큼 요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그 사이에 내가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파트너 오른쪽에서 때려요. 좀 갔죠. 자, 공이 사이드로 갈수록 내가 조금 공 쪽으로 더 붙어서 이 공이 날아올 수 있는 이 각도 안에 내가 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자, 파트너한테 공 떴어요. 자, 위치 잡고 자, 사이드로 갔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러면 공이 실제 왔을 때 내가 올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여기서 대각으로 치더라도 공이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요 선에 이렇게 날라오면 여기서 이제 걸리잖아요. 잡히잖아요. 여기서 보고 있다가 직선공이 항상 빠르니까 직선공 잡아줄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대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범위 그 안에 들어와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파트너 친 공이 요 가운데 쪽 위치로 들어갔으면 나는 요만큼 와 있는 상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저기서 이제 날아올 수 있는 각도가 여기랑 여기 이렇게 각도가 그러니까 상대가 치는 위치에 점을 찍고 공이 날아올 수 있는 각도를 재봐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고 물론 이제 커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커트를 하면 방향이 확 이제 앞으로 떨어지니까 요거는 내가 좀 들어가서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상대가 치는 드라이브는 내가 요 안에만 상대가 치는 이 각도 범위 안에만 잘 들어가 있으면 이 잡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공이 가운데로 파트너가 가운데로 쳤다 이렇게 그러니까 파트너가 우측에서 공격을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측으로 잡았는데 공이 가운데로 왔어. 파트너가 스매싱을 이제 가운데로 때린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로 때리면 나도 이렇게 보고 있다 공을 보고 위치를 바로 그쵸? 가운데 때렸다 위치를 바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땅 위치 보고 바로 이제 이 각도가 이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퍼져 나오겠죠. 상대가 치는 각도에 점을 딱 찍고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 보면 내가 이 각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잘 잡을 수가 있겠죠. 만약 공의 위치가 이렇게 됐는데 이 가운데로 왔는데 내가 그냥 이 위치에 서 있다 보면은 때리고서 저쪽 각도가 너무 많이 비잖아요. 이쪽이 많이 비잖아요. 공이 이렇게 왔는데 나는 그대로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각도가 많이 비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잡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공의 각도 방향이 가운데로 왔다 그러면 나도 조금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파트너가 대각으로 스매싱을 때렸다 대각으로 스매싱이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러면 나도 공 따라서 확실하게 조금 더 이동을 해줘야지 여기서 날아오는 각도에 대해서 그죠? 저기서 점을 찍고 이렇게 각도를 계산해서 이쪽도 잡을 수 있고 그죠? 이쪽 빠지는 공도 확실하게 커버가 되게끔 이렇게 위치를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을 잘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이 공이 날아오는 각도 범위 안에 내 몸이 이제 위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공이 날아올 수 있는 이 각도 범위 안에 내 몸을 위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공이 저기 대각에 저 구석 코스로 딱 갔어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여기 직선에서 열로 때린 거죠. 때렸는데 내 위치는 항상 가운데야.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에서 이 공을 스타트 하려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새는 공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잘 왔어. 그러니까 파트너 우측에 때려서 이렇게 반보를 보고 있는데 공이 대각으로 왔어. 대각으로 왔는데 그냥 여기서 보고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공이 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새겠죠. 와용 TV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 전위의 위치에 쓸 때 너무 네트 앞에 바짝 붙어서 서 있는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네트 앞은 공하고 가장 빠르게 만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바짝 서 있을수록 이 공이 속도가 빠른 공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공이 빨리 오는데 빨리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 라인 기준으로 조금 뒤로 나와서, 그러니까 보통 저는 한보보다 조금 더 나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한보 있으면 한보보다 조금 더 나와도 무난하게 이 앞에 들어오는 공을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소에는 너무 이렇게 짧게 앞에 있지 마시고 조금 뒤로 나와서 넓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이제 후위 파트너한테 방해가 너무 될 정도로 서 있으면 안 되겠죠. 막 이만큼까지 나와가지고 파트너 막 부딪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와서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파트너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드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후위에서 이렇게 드롭을 하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전위에서 이 공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드롭이 떨어지면 드롭이 떨어지는 쪽으로 이제 압박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드롭 떨어지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경우 있어요. 드롭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는 어때요? 들어와서 앞에 압박을 안 하네? 그러면 헤어핀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헤어핀을 놔버리면 내가 들어가서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트너가 드롭을 놨다 그러면 조금 더 압박해서 상대가 놓지 못하도록, 그리고 실제 상대가 헤어핀을 놓는다면 내가 바로 푸시로 연결해서 혹은 바로 이렇게 빼주면서 공격으로 다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용 TV. 방금 전에는 파트너가 치는 위치에 따라서 내가 이제 잡아야 되는 이 위치를 봤으면, 이제는 내가 공을 쳤을 때 어떻게 위치를 잡아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이 공을 치고 나서, 자, 내가 여기서 이제 푸시를 직선으로 해요. 직선으로 공을 치고 나서 이 중심을 가운데로 많이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때리고 내 중심을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전위에서는 절대 내가 직선공을 치고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공을 쳤는데 내가 직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들어가는 시간 동안 공이 오게 돼요. 자, 전위에서 치는 공은 빠르죠. 내가 빠른 공을 치면 오는 공은 어떻다? 더 빨리 온다. 내가 공을 빨리 칠수록 공은 더 빨리 와요. 그런데 공을 치고 내 중심이 이동을 한다면 이 들어가는 시간에 공이 오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역동작이 걸려서 다시 한번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치고 공이 오네? 역동작. 자, 치고 들어가니까 공이 오자마자 역동작에 걸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위는 공을 직선으로 쳤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 자, 치면 그 자리 바로 땅. 그죠? 직선 치면 그 자리 땅.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제 가운데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친 쪽에서 대응을 하죠. 그래서 항상 내가 공을 직선으로 쳤다면 이 직선으로 빠져나가는 공에 대해서 대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대각공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을 치고 나서 이렇게 공이 넘어가도 내가 흘러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나가서 치기가 쉬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오히려 직선공이 치고 들어가서 다시 역으로 다시 뛰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직선공을 쳤으면 그 위치에서 바로 다음 공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공격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제 가운데나 대각으로 공을 쳤다. 이때는 내가 중심을 조금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셔야 돼요. 아까 후에서 파트너가 스매싱을 쳤듯이 내가 여기서 공을 안쪽으로 넣었으면 이 날아오는 방향 각도가 어떻게 돼요? 저기서 이렇게 퍼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각으로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쳐놓고 이쪽을 준비하게 되면 이쪽이 너무 많이 새버리죠. 그래서 이 약간 공을 안쪽이나 대각으로 쳤을 때는 공의 방향대로 조금 더 이동을 해주시는 게 잡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면 이 백핸드 쪽도 마찬가지죠. 백핸드 쪽도 내가 공을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압박을 했다면 내가 치고 나서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치고 오히려 이 직선 쪽을 포핸드로 돌아줌으로써 조금 더 압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치고 가운데로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직선공은 치면 빠르게 간다. 더군다나 백은 내가 치고서 어떻게 해요? 몸이 이렇게 돌라면 많이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순간 이제 공이 지나가요. 이런 사람들 많죠. 백을 쳐놓고 왔는데 또 백으로 치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선으로 쳤을 때는 이 직선 방향의 위치를 정확히
직선으로 위치를 시켜줌으로써 이쪽으로 빠지는 공을 확실하게 압박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반대로 대각으로 빠진다면 내가 충분히 흘러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가 있다. 혹은 내가 너무 많이 위치해 있다면 돌아가는 공은 파트너가 이제 잡아주면서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 되고, 그래서 내가 한쪽을 확실하게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위치를 잡아주셔야지, 치고 항상 포지션이 가운데로 위치하면 양쪽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치고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이쪽 와도 떼야 되고 이쪽 와도 떼야 되는데 어디가 빨라요? 직선공이 빠르겠죠. 대각으로 오는 공보단 이 직선으로 오는 공이 빠르기 때문에 치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이 공을 놓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압박을 해놓고도 여기서 마무리를 못 짓는 거예요. 자, 압박을 잘 했는데 도망가 버리니까 이거 때릴 수 있는 공인데 자세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못 짓게 되죠. 그래서 위치는 이런 식으로, 아까랑 마찬가지죠. 약간 가운데나 공을 이렇게 대각 쪽으로 쳐버리면 내가 여기서 대각 치고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대각공으로 갔을 때는 내가 더 잘 잡기 위한 포지션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주셔야지, 새로운 공도 바로 흘러가는 대로 잡고 이동을 해야지 와도 바로 이제 이 범위 안에서, 날아오는 각도 범위 안에서 내가 이 공을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자, 내가 전위에서 이 커트나 헤어핀, 이 앞에다가 떨어뜨리는 볼, 이 볼을 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여기서 커트로 잡았어. 이건 때리는 게 아니죠. 커트로 잡았으면 이 공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조금 더 전진으로 붙어서 상대가 앞에 놓지 못하게끔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서주시는 겁니다. 자, 게임 중에 파트너가 스매싱을 때리고 잡아줬죠. 근데 내가 앞에다가 떨어뜨렸어. 그러면 떨어뜨림과 동시에 조금 앞쪽으로 조금 압박을 해줘서 상대가 앞에 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해주시는 거예요. 헤어핀 마찬가지죠. 헤어핀 잘 붙였어요? 그러면 헤어핀을 잘 붙였으면 내가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마찬가지로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상대는 이 공간을 이용해서 또 중간볼을 할 수 있고, 다시 헤어핀을 상대가 했다면 내가 다시 공격권을 뺏기게끔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헤어핀을 했다 그러면 앞에 압박을 해서 상대가 헤어핀을 놓으면 바로 때려버리고. 자, 잘 잡아줬어요. 압박. 공이 앞에 있으니까 상대가 놓는 걸 대비해서 바로 헤어핀 하자마자 들어갈 수 있게 헤어핀을 잘 놨어도 압박 바로. 자, 헤어핀 잘 놨어요. 도망가면 안 돼요. 뒤로 많이 빠지면 안 돼요. 헤어핀 놨을 때는 반발만 딱 붙어 있으면 돼. 어차피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놓는 거겠죠. 놓는 거에 대해서만 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네트에 잘 붙였을 때는 너무 도망가지 않는다. 마용 TV. 자, 이번 시간에 위치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이 제가 이제 전위 플레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 위치 선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위치 선정만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 하지 못한 전위 플레이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